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장준호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제가 또 수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학을 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상감벽지에 있어서 학원을 가기 힘들다거나,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상 공부하기 힘드신 학생들을 위해서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저에 대한 수강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물이 돼서 사회에 공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촉합니다. 네,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우선 급한 대로 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조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많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부터 하겠습니다. 원래 행렬부터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고2 들어가면서 첫 번째 관문이 행렬보다는 지수 로그입니다. 특히 로그가 되겠죠. 로그를 알려면 먼저 지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수에서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계속 곱해 나간다. 거듭이란 얘기입니다. 거듭 제곱해서 A 제곱을 하면은 A를 두 번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들어졌죠. A의 N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미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부분은 지수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거듭제곱근은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n제곱근, 혹은 뭐의 제곱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데, 거듭제곱근은 a를 몇 번 제곱해서 나타나는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네제곱근 이렇게 하면은 세제곱근을 해서 a가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수 a의 거듭제곱근. n이 홀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실수는 실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는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홀수일 때죠.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짝수일 때는 n제곱근은 실수인 것은 a가 0보다 클 경우, 그러니까 밑이 0보다 큰지 안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이면은 0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은 없다입니다. 네. 자, 다음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16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네, 맞는가요? 4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4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16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그래서 두 개가 아닌 네 개가 발생하는 거죠. 밑에도 같은 내용이겠죠. 자, 4제곱근 16은 2다. 4제곱근 16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읽는 순서대로 나가면 됩니다. 4제곱근 16.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16이 2의 4제곱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답은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번째는 실수인 것은 4제곱근 마이너스 16. 이미 마이너스 들어간 것부터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네. 너무 쉽네요. 내용들은 살펴보면은 요런 것들은 세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으로 묶어주고 81분의 3 약분이 되겠죠? 27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27이니까 이게 또 3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답은
3분의 1. 네, 쉽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도 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수 법칙의 기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수 법칙의 가장 특징은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지수가 0보다 큰다는 내용들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의 합이 성립이 되더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을 하면은 당연히 A의 5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적에는 지수 법칙, 모든 법칙들이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실수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지수끼리 뺀 것과 같더라. 다음, A의 m제곱을 했는데 그 위에 다시 n제곱을 하면은 이거는 A의 m 곱하기 n과 같더라.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네, 4번 오타가 좀 있네요. 4번 여기 A, B의 n제곱인데 A의 n제곱, A의 m제곱. 네, 여기 두 군데가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n제곱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갈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곱이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바깥에 있는 겉없제곱이 안으로 들어가서 곱하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4분의 5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5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분의 5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2분의 5가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5분의 2 곱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남는 것은 마이너스 1만 되겠습니다. 자, 24분의 9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만 남게 되고, 그러면은 9분의 24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3으로 나누기만 하면은 답은 쉽게 나오게 되겠죠.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어려우시면은 제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카페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와 동일합니다. 네. 루트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두 개가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n제곱근 a, b로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n제곱근 b분의 a로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전체 제곱이 n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도 성립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 동일한 내용입니다. n제곱근 안에 n제곱근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mn 제곱근이 성립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A가 실수이고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제곱근의 바깥에 있는 겉없제곱근은 A다. 네, 그래서 실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의 정수. 이름 왜 아니냐고? 1일 경우에는 뭐 제곱근의 의미가 없으니까 2 이상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n제곱근의 A의 안에 있을 때의 n제곱근. 이때는 n이 홀수일 때는 a가 나오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을 씌워준다. 그러니까 n이 이 음수가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음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이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a가 음수다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a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밖으로 나오려면은 n이 짝수일 경우에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짝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음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준 a다.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17번도 여러분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하나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안쪽부터 들어올지 바깥에서 밀고 들어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안에서부터 시작하렵니다. 세제곱근 A,
그러니까 세제곱근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세제곱근 a 곱하기 a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바깥에 또 한번 루트가 씌워져 있을 테고, 그러면 a의 6제곱근이 되는 셈입니다. a의 6제곱근에 세제곱근이 되어 있으니 얘네들은 3의 공통인자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없어지면은 a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바깥에 a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사라지고 a만 남습니다. a가 0보다 크다고 했네요.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쵸? 네. a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수의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영승은 1이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a의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 n제곱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 다음에 요 내용들은 확장을 한 내용들이니까 a의 n분의 1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n제곱근을 의미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m승이 붙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20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학생들 중에 개 중에는 a의 x제곱은 얼마지? 라고 직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얘를 어떠한 하나의 특정한 값으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문제에서도 그렇게 놓고 시작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제곱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a의 2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a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4가 되겠죠. 자, 얘는 그냥 1이 되고 여기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2이 되겠죠. 분모 나왔습니다. 분모는 2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같은 방법으로 세제곱 위의 값을, 분자의 값을 찾아내면 되겠죠. a의 세제곱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세제곱 x 플러스 3ax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여러분들이 저보다 곱셈곱식 더 잘하십니다. 양쪽을 똑같이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다 활용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어진 데이터 없다고 화내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 하면 6 되고 결국엔 얘는 또 얼마가 됩니까? 얘 2가 되어야 8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 그럼 2분의 5. 답은 쉽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쪽 보겠습니다. 21번 위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조건은 위의 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a의 2분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알파 값이라 설정을 합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잘 안 보이면은 치환을 합니다. 치환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보이면 치환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미지의 숫자는 그냥 알파 제곱으로 놔두는 거죠. 왜? 나중에 이 값만 나오면 나중에 이 제곱만 처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얘 제곱해주면 간단하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 어차피 해봐야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니까 얘네들은 앞에 나온 값이 있죠. 2였습니다. 기억하죠? 자, 2 하면은 알파 제곱은 4가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얘도 세제곱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아직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향만 지정해 드릴게요. 요거를 또 알파라고 놓습니다. 양변을 똑같이 세제곱을 해줍니다. 여기도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 그러면 여기는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가 아니죠. a의 2분의 세제곱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x 플러스 3 a의 2분의 x a의 마이너스 2분의 x 곱하기 a의 2분의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x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은 A 알파의 세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적용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방향만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우리 기억하잖아요. 곱셈 공식 방금 전에도 사용했고, 왜 곱셈 공식 하면은 x 마이너스 왜? 얘네들 전부 다 세제곱이 되니까요. 자, 여기는 둘씩 묶어보죠. 둘씩 묶어보면은 x의 4분의 1 제곱 마이너스 y의 4분의 1 제곱. 합차 공식이네요. 그러면 x의 2분의 1 마이너스 y의 2분의 1. 자, 요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남았어요. 양쪽에 똑같이 a의 x의 2분의 1 플러스 y의 2분의 1 제곱. 또 합차 공식이 성립됐죠. 그러면 다시 답은 x 마이너스 y. 이게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적응이 안 된다고요? 네,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위에 1번 적용하면 똑같이 됩니다. 5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2의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근 25는 5의 3분의 2 제곱. 3분의 2 제곱이 되는지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5의 곱하기 2하고 각자 할까요? 5의 3분의 1, 그 다음에 2의 3분의 1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분의 2 제곱. 자, 위의 내용하고 똑같아지죠. 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답이 보이는 겁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볼까요? 24번 문제는 K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양쪽에 비교를 하면 됩니다. 좌변을 보면은 A의 12분의 7 제곱입니다. 자, 우변을 한번 볼까요? 우변은 안에서부터 계산을 해 나오도록 하죠. A 곱하기 A의 2분의 K 제곱입니다. 그럼 얘네들 뭐가 될까요? A의 1 플러스 2분의 K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2분의 2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 다음에 바깥에 4분의 1 제곱이 대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4분의 1 제곱을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의 8분의 2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A의 12분의 7이었죠. A의 8분의 2 플러스 K. 자, 지수는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뭐 위치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상에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거나 제가 혹시 그런 실수를 간혹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학생 여러분들 긴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장하고 제가 틀리는 거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다음 24번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네, 25번 보기 전에 포인트가 있죠. 루트에 A가 있다. 그럼 이거는 A의 2분의 1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공식이냐?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은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몇 개짜리 갖고 적용을 해보세요. 루트 A. 이러면은 안에 것부터 하면은 그건 A의 2분의 1 제곱. 바깥에 A에 남아있으니까 2분의 1 제곱. 또 바깥에 또 한 번 남아있으니까 2분의 1 제곱. 그러면 얘네들은 A의 2분의 1이 3번 겹쳤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루트 3개네. 그럼 여기가 3개네. 그러니까 여기가 n개면은 바깥에 n개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 연상을 해 나가면서 가시면 돼요. 수학을 외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논리력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루트 A가 있는데 바깥에 A가 있고 또 루트를 한 번 더 씌워주고 또 A를 또 루트를 또 씌워주고 뭐 이런 형태에서 이게 N개가 겹쳐졌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뭐 수열의 형태인가요? 수열의 형태가 나타난다.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보고 다 외우라고 하는 말인가? 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해요. 여기 또 안에서부터 밀고 나갑시다. A하고 루트 A까지만 합시다. A 루트 A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 바꿔줍니다. A에 곱하기 A에 2분의 1제곱.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에 1제곱이 있는 거로 보니까 A에 1 플러스 2분의 1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바깥에 루트가 한 번 더 씌워졌으니까 여기에 2분의 1 제곱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2분의 1 제곱이 되었으니까 이거 계산을 하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적용되고 적용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2분의 1 표시합시다. A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두 번 겹쳤으니까 제곱. 이제 좀 눈에 보이나요? A가 또 바깥에 하나 더 있습니다. A에 우리가 방금 한 것을 알파라고 처리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A 곱하기 A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또 지수를 모두 다 정리를 해주면 A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바깥에 또 한 번 루트가 씌워져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그러니까 마지막 끝난 거 몇 개냐 이런 거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네. 본인이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일 때 x는 a분의 b 어렵지 않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x쪽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수에 똑같이 a분의 1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각자 해줘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주고 양쪽에 똑같이 적용해줬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y의 b제곱에 a분의 1이 되니까 a분의 b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법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요렇게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X승은 K다.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 제곱을 해주겠다. 그럼 K의 X분의 1 제곱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 25번. 25번 같은 문제가 모의고사나 뭐 시험 문제 많이 근접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1.24의 a제곱은 100이라 하고 0.0124의 b제곱은 100일 때 a분의 1 빼기 b분의 1 값을 구하라. 보니까 상당히 이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쉬운 형태의 문제에 접근해 있네요. 자, 이거는 a를 찾아라 b를 찾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 100이라는 숫자가 맞춰졌으니 얘네들을 한번 잘 사용해 봐라. 혹시 이 중에서 또 100분의 1, 뭐 만분의 1 이렇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거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가, 지수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가, 밑을 통일시켜 줬으니 지수를 맞춰 나갈 수 있는가에 물어보는 문제예요. 만일 밑이 통일이 안 됐다 그러면 밑을 어떻게든 통일을 시켜서 접근해 봐라. 이게 그 다음 난이도가 되겠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의 a제곱은 100을 양변에 똑같이 a분의 1 제곱을 하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00의 a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0.0124를 양쪽에 똑같이 b분의 1 제곱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의 b분의 1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은 맞춰졌습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어떻게 맞출까요? 그렇죠. 양쪽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은 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분모 분자 맞춰주죠. 그러면은 여기가 등호가 성립되겠죠. 여기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1.24 나누기 0.0124는 100분의 b분의 1, 100의 a분의 1. 이쪽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자, 100의 a분의 1제곱 빼기 b분의 1제곱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거는 100의 b제곱분의 1분의 1이니까 지수에 음수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은 이 분모는 100분의 1 곱하기 1.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1.24, 1.24가 사라짐으로 100분의 1분의 1 이게 100의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번분수 되겠네요. 그래서 100이 됩니다. a분의 1 빼기 b분의 1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은 1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밑을 통일시켜 줬으니 이 문제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밑을 통일시켜 줬으니까 지수만 잘 맞춰 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뭐 A가 얼마냐, B가 얼마냐 이걸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또 그러면 다음 볼까요? 네, 현재 여기 있는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디 28번 한번 볼까요? x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x는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을 구하여라. 네, x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쪽 x에 넣어봐야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x제곱을 한번 살펴보면은 집어넣으면 뭔가 변화가 생기겠네요. 그럼 우리 루트 안의 부분만 한번 따로 떼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이라면 3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4까지. 그럼 여기 노란 줄 쳐진 루트 안의 부분이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어차피 1이 되니까 사라지고 보니까 그러면은 3의 3분의 2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건 또 뭘로 바꿀 수 있죠? 여기에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붙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1이니까 그거를 다시 다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결국에는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오, 그러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결국엔 나오게 되면은 루트하고 제곱하고 서로 상쇄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쇄되어서 x 빼기 3의 3분의 1 가로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3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값이 x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은 3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빼기 3의 3분의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일만 남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제곱해서 그냥 이 루트끼리 해서 이것만 그냥 사라져도 되나? 아까 이게 음수가 되면 뭐 마이너스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3의 3분의 1제곱은 1보다 큽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세제곱근 1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8은
2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나 이런 거 있을 적에 이런 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세제곱근 3은 이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결국엔 얘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큰 값이 뒤집어진 음수의 값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1보다 작은 값이 된다. 그럼 얘는 양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복잡하다고요? 네. 의문이 있는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의문점을 해결해 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29번. 식이 많아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내용들을 여기에 적용하면은 그리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혹시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은 이 선생님 카페에 방문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선생님이 거기다가 풀이를 써 놓을 테니까 객관적으로 궁금한 학생들은 질문을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합차공식과 곱셈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눈치 빠른 학생은 이미 답이 나왔겠죠? 자, 이 3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4제곱근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다 일일이 다 곱해서 답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으라고 한 문제가 아닐 텐데 그쵸? 재배열을 통한 치환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1이 공통으로 있고 다른 게 여기에 플러스고 마이너스 요것만 다릅니다. 이 다른 것들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4제곱근 2 루트 2 플러스 1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2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 부분 저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막 알파라고 치환 마음대로 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다시 원 상태로만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4제곱근 2 알파 마이너스 4제곱근 2 합차공식이 성립이 됐네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이 제곱이 됐으니까 제곱근이 되겠네요. 자, 원상태로만 돌려둡시다.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자, 나머지는 정리해서 계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치환이 가장 좋은 점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 그 복잡한 형태를 간단한 형태로 만드는 거. 대신 치환을 했으니까 치환은 내가 지정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숫자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 또 살펴볼 문제가 있나요? 네. 자, 이거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고, 자, 방금 배운 대로 여기 있는 플러스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얘 알파로 놓고 얘 베타로 놓고,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원상태 집어넣어서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현재 이 가로만 본 겁니다. 이 가로가 또 있겠죠. 자, 이 가로 2분의로 통분이 되었으니까 2분의 2의 x제곱 그냥 계산합시다. 없어지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x제곱.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가는 건 제가 도와주는 거고 계산은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너, 교관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실제 프로 선수들이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께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제 시간에 제약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